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 그 첫 번째 팀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지난 3년 연속으로 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달리다가도 시즌 후반 뒷심 부족으로 맨시티 벽을 넘지 못하면서 두 번 눈물을 삼켰고, 지난 시즌에는 리버풀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추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또다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올 시즌에는 라리가에서 가장 각광받던 레알 소시에다드의 핵심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멘디의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설까지 계속 돌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 우승을 향해 달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손쉽게 넘어버리고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넘지 못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었는데요.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갈증은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르테타 감독은 벌써 6년째 아스날의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첫 시즌 8위, 그 다음 시즌도 8위에 머물렀지만 그 다음엔 토트넘을 넘지 못하면서 시즌 5위로 가능성을 보였고, 이후에 3년 연속 2위를 기록한 겁니다. 아스날은 명실상부한 B클럽이지만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토트넘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구단 경기 가치로는 토트넘이 아스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 시절까지는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적어도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엔지 감독의 2년 동안에는 북런던 라이벌다운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스날이 상위권을 유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선수 스쿼드가 매우 좋습니다. 선방 능력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인 라야 골키퍼부터 프랑스와 브라질의 핵심 센터백들인 살리바와 마갈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도 1,400억으로 영입한 라이스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날리는 웨데고르, 파티 대신 영입한 수비멘디와 스페인 국가대표 메리노까지 보유하고 있고, 오른쪽엔 살라와 최고의 윙어를 다투는 사카가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공을 들여서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다면 리버풀과 견줄 수 있는 강력한 팀인 건 확실합니다. 3년 전부터 2위를 할 동안은 평균 90골을 넣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69득점에 그치면서 공격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웨데고르가 시즌 초반에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력이 약화되었고, 사카도 부상이 꽤 길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하베르츠도 장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지만 토트넘처럼 로테이션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아니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승 후보 아스날이 싱가포르에서 첫 프리시즌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AC 밀란인데 명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죠. 아스날이 밀란과의 경기 후 일주일 뒤에 바로 토트넘과 홍콩에서 북런던 더비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7월 31일에 열리는 이 경기는 프리시즌이기도 하지만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프리시즌처럼 설렁설렁할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에게만 3연패 중이고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습니다. 토트넘이 전력 강화를 했다는 전제 아래 아스날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꼭 보여줘야 하죠. 아스날은 프리시즌 시작부터 강팀들을 상대하는 스케줄입니다. AC 밀란과의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생각보다 이 경기를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야 골키퍼, 베라이트, 살리바, 칼라피오리, 진첸코, 뇌르고르, 은하네리, 라이스, 사카, 하베르츠, 마르티넬리까지 유망주는 은하네리 정도고, 미드필더가 주전급이 아닌 것 빼고는 호흡이 잘 맞춰진 선수 구성입니다. AC 밀란은 지난 시즌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으로 리그에서 8위까지 추락하면서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9년 전에 7위를 기록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이후 처음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황인범이 소속된 페예노르트에게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하면서 16강 진출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바뀌어버렸죠.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기인데 5만 5천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 경기장에 빈자리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2만 명이나 되려나? 토트넘이 경기했을 때는 가득 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스날은 이번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밀란을 괴롭혔습니다. 25분 정도까지는 밀란은 전반 시작했을 때 슈팅 1개, 그게 전부였고, 아스날은 그나마 은하네리가 터닝슛을 때린 것이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27분에 밀란은 역습 한 방에 아스날 수비가 뚫려버리면서 포르투갈 주전 윙어 레앙이 골키퍼와 1대1로 붙을 뻔했는데 드리블이 길면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31분에 아스날도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3번의 패스만에 기회를 만들었는데 박스 안으로 들어온 공을 라이스가 슈팅했지만 상대 선수 맞으면서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전반 막판이 될수록 경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밀란도 저력을 발휘하면서 찬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을 때는 아스날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결과는 0대0. 아스날은 9개 슈팅을 때렸고 밀란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나름 명성 있는 팀들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그리 인기가 있어 보이지 않네요. 양팀 모두 아시아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아스날은 후반전에는 미드필더마저 주전들로 구성했습니다. 아마도 베스트 미드필더 3인방이 될 웨데구르, 라이스, 수비맨디가 출전했습니다. 후반전에 양팀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과의 경기는 더욱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되겠죠. 네. 그래야 재밌잖아요. 네. 아스날은 후반 7분 만에 득점이 터집니다. 교체 출전한 키비오르가 크로스를 올린 걸 사카가 골냄새를 맡고 침투하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세트피스가 매우 강력한 팀인데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면 어떤 강팀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밀란은 뭔가 공격수들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골키퍼와 1대1로 골과 다름없는 기회가 있었는데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은 분명 첼시와도 라이벌 관계인데 첼시 선수들을 도대체 몇 명째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첼시의 골키퍼였던 케파를 영입했고 후반전에 라야 골키퍼 대신 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60분이 되니까 1대0으로 앞서서 그런지 유망주들을 대거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망주들이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조차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기 자체는 그리 흥미롭진 않지만 분명 일주일 후 토트넘 아스날의 프리시즌 경기는 빅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가 맞는 건가 의심될 정도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이미 좀 몸이 다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한 감독이 오랫동안 맡았다 보니까 팀워크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75분에는 코너킥을 통해서 메리노의 헤딩골이 나올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트로사르의 슈퍼 중거리 슛도 나왔는데 20개 이상의 슈팅이 나왔지만 아스날은 한 골이 전부였습니다. 밀란은 슈팅이 2개밖에 되지 못했는데요. 설마 토트넘이 이제 밀란 같은 상황이 되진 않겠죠? 네. 지금까지 아스날의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신수영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